저희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런 버핏인데 그 오런 버핏이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좋은 말 많이 하시죠. 그분이 말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많은데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유튜브 내용을 좀 지박해 내용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 관하여 7가지 원칙. 도덕적으로 우수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많이 당하신 거죠. 많이 당하셔가지고 그걸 감안해서요.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우수한 잘 버는 기업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더 선호해요. 오른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산직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럼 감정이 아닌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이거 기반해야 돼. 이게 전문 아니죠. 정성적 분석도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질적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만 법인께서 주주총회 이런 거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많이 갔대요. 근데 이제 경영이 좋은 말 할 거잖아. 그리고 확정 평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주주총회를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주주에 가면 오너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법인이.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경험론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에 기반해. 사실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모른다. 추산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같이 추산 재무제표를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책으로는 없어요. 책은 없고요. 강의할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많죠. 근데 그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가 따로 있어요. 달라요. 기관, 회계사들이 말하는 재무제표는 다르죠. 그분들이 배운 내용, 그런 분들이 배운 내용이 뭐죠? 이 회사가, 특정한 이 회사가 딴짓거리를 한가, 그걸 감정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의견 이런 거 내는 게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 물론 속내용은 몰라요, 솔직히. 적정평가 내도. 그래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저한테 이제 배웠었으니까 활용해야죠. 활용해야죠.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시고 회사 상황도 방해 보고 질적인 분석도. 근데 애초에 정상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돈을 벌어요. 영업활동 흥미 좋아요. 문제는 자원 지출이 엄청 커요. 애초부터 종목 안 봐도 알아. 그리고 또 항공업종 돈을 잘 벌긴 해요. 영업이. 근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순이익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그래요. 물론 이제 제트 사업 특히 이제 엄청 고가 항공권 파는 회사 그런 기업 아니면 보행기 이런 것도 잘 버는긴 한데 지출이 계속 크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감가상각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애초에 잘 보는 업종 못 보면 아예 알아요. 정성분 분석은 솔직히 안 봐도. 근데 많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겠죠. 당연히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 보니까 막강하죠.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버핏이 경험하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게. 경험론에 의한 거죠. 대부분 다. 잘 버는데 경영진이 딴짓거리를 해요. 빼돌려. 결국은 주가 폭락하는 계기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경험하기 처음에는 저렴해서 줄을 샀죠. 근데 저렴해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기 투자에서 사는 건 아니죠. 왜? 기업가 많이 증가 안 하잖아요. 너무 싸니까 샀어. 근데 싼 거 좋아. 반등을 쳐서 먹었어. 그 다음에 근데 기업가치 증가를 하니까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경험론에 의해서 저렴한 회사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훌륭한 회사, 훌륭한 사업체. 이게 ROE 높은 게 중요하기도 하죠. 일시적으로 ROE 높을 수 있어요. 문제 사업체 자체,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좋은 업종이 따로 있단 말이죠. ROE는 IT 반도체 부품업도 높을 수 있어요. 일정 몇 년 동안.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지속성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경제 혜자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제 혜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오런 버핏께서.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연결을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 기업에 투자하자. 그래서 이 훌륭한 사업체인데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기 되게 쉬운 업종은 저희가 한 예로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 있잖아요. 소비자. 아프리카 TV도 소비자죠. 네이버도 소비자죠. 카카오도 소비자죠. 그래서 그 매출 향방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봐야지 아는 건 아니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N소프트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요. 매출 증가 안 할 거. 근데 좀 이제 잠잠해졌죠. 그래서 버핏이 다 경험론이에요. 어떤 책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론에 의한 이야기죠.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 못하면 IT 반도체는 이해 못하죠. 부품업은.
사장도 잘 모를걸요? 알아도 문제는 을기업이니까 매출이 급등날 자주 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경쟁 해자 이야기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한 기업의 투자가 그게 좋다. 그래서 IT 반도체를 뭐라고요? 가치 투자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소수만. 제가 아까 말했죠. 너무 저가야. 근데 현금이 너무 많아. 그 매출을 하락은 안 해.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소수기업, IT. 그런 건 투자할 수 있어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안 봐도 뻔하죠. 폭락장이 왔을 때 하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기야.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 폭락해. 그러면 기업 가치는 게 중요한데 주가 폭락해. 그럼 엄청 갭이 생기니까 그때 크게 투자. 저도 이제 뭐 제가 몇십 년 경험한 건 아니에요. 나이는 좀 많아요. 많지만 제가 늦게 주식 시작했으니까 그때 크게 투자해야 돼요. 그때는 막 몇십 원 안에 살 게 아니야. 이렇게 주가 많이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좀 많이 살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한 번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크게 투자하면 이 가격이 안 오지 않아요? 안 올 것 같잖아요. 그 시총이 안 올 것 같잖아. 홀딩 해야 돼. 메가스터디 교육 몇 년 전? JYP 몇 년 전? 그때 산 사람이 홀딩 해야지 10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투자해, 그때. 그 다음 뭐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거죠. 누구처럼? 외인 기관처럼. 특히 외인들은 실제 기수 오면 정말 찍어서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10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크게 투자하는 게 좋았더라. 경험론이에요, 다. 그 다음, 사업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매도하지 않게. 수익성 모델이 정말 좋은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 한번 매수하잖아요. 근데 좋아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수익성 좋아. 근데 폭락자에 다 떨어지잖아. 근데 그 수익성 좋은 기업이 계속 좋잖아요. 사업 모델이 잘 안 바뀌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바뀌어. 좋아하면 주가가 어설프게 올라갔다고 팔면 안 돼. 왜? 이렇게 이런 기업은 좋은 매수기에는 정말 안 오거든요. 몇 년에 한 번이니까 경험론에 의해서 안 파는 게 판 적이 있을 거예요. 또 팔았는데 나중에 잘 팔아서 생각하는데 또 떨어지는데 매수를 못해서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기업 가치가.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간 거야. 그 경험론에서 매도하지 안 했어야 된다. 그 말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특급 종목은 잘 안 바뀌잖아요. 물론 에코 마케팅이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인수해서 좀 문제가 있지만 경쟁 해자가 조금 침식당했잖아요. 그러지 않은 이상 매도하지 않아. 왜? 그래야지 그런 종목은 소수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 주가가 엄청 올라간다. 제가 이제 10루타 종목을 이해 말하지만 미국은 100루타 종목이 있어요. 100루타 종목. 100배 올라간 종목.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 종목을 말한 책 있죠. 100배 주식이라는 책 보셔야죠.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아마존도 이야기하고 좀 알게 됐어요.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투자. 이 내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 엄청 어렵거든요. 저는 이 방식보다 이게 맞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밝히진 않아요. 워런 버핏도. 현금 흐름법 저도 이제 공부를 나름 하려고 했는데 뭐 현금 흐름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뭐 세스 클라만도 그러지만 미래 현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이 뭐예요? 보고적인 투자. 엄청 쌀 때만 매수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까지 이게 정말 많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현금 있고 이 수익률인데 이 시총 말도 안 돼.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100% 쳐주는 게 현금 자산이고 유동금 자산이니까 그 대비해 싸게 사면 돼요.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해야죠.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예전 보유자보다 싸게 사고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싸고 또 뭐 있죠? 절대적 기준? 이 종목 수익성 대비해서도 싸야 돼요. PBR 퍼. 그쵸? 그거 보시면 거의 읽기 힘들어요. 이럴라고도 다 물리는 종목 사는 거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가치 평가가 가능해요. 정확치 않아, 문제는. 그렇지만 많은 종목을 보다 보면, 이 정도면, 그래서 시총 1000억짜리 종목 딱 리스트 뽑은 다음에 이 종목의 수익성, 현금 자산, 유동금 자산 딱 보면, 이게 가장 싸. 상대적으로 싼 종목, 상대적으로 잘 버는 기업이 사는 거예요, 주식은. 절대로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기업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나 기업 가치 증가하나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중 가장 유대한 종목 사니까 그 경험론에 의해서 그런 기업 사면 주가도 거의 시총도 거의 걸맞는 시총이 됐다는 것을 버핏이 10살 때부터인가 주식했잖아요. 지금 90이 넘었으니까 8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 집중하면 결국 올라가요. 그래서 기관들이 하는 말 무시하세요. 경험해봤자 뭐 20년, 30년, 버핏은 80년 한 거, 80년.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에 투자하면 홀딩 해야죠. 매수가 좋은 매수는 잘 안 오니까. 우선 이거 할 것 또 하나 보시면, 워런 버핏 55세 때 투자한 적이 또 있어요.
조금 달라 내용이. 그래서 제가 두 개 놔둔 건데요. 보시면 일치하는 투자. 버피스 제일 원칙이 뭐죠? 제일 원칙 잃지 말자. 제 원칙 뭐예요? 제 원칙을 잊지 말자. 그렇죠? 일치하는 투자해야 돼요. 일치하는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죠? 일치하는 투자는 결국 저가 매수예요. 저가 매수. 폭락자 매수.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특정한 분들이 그 직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기관이든지 외이든지 전업 투자든지 정말 알아서 찍어서 날리거든요. 그래서 일치하는 투자하면 저가 매수, 저가 매수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올린다. 기업 가치도 증가하면 더 올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이게. 그다음 기질. 사람은 기질 문제인데 도박성 있는 분이 있어요. 도박성. 그쵸? 근데 세상 좀 제가 조금 살았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도박성 있게 돈 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날려요. 꾸준히 돈 버는 게 최고야. 물론 저 같은 전업투자는 정말 제가 이제 저도 경험 계속하지만 돈을 많이 쓰면 안 돼. 버핏도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쓸 때만 써. 이유가 있어요. 많이 벌 때 많이 쓰는 버릇은 잘 안 바뀌니까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씩 계속 쓰다가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서 금고에 놨든지 안정자산에 놨든지 채권을 사든지 그러면 기쁨이 배가 돼요. 되게. 그래서 근데 기질이 애초에 도박성이야. 그런 투자 못 하거든요. 솔직히 가치 투자는 도박성 있는 사람 못 해. 기본적으로. 왜냐면 화끈한 투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왜 투자해요? 화끈하잖아. 대신 가치가 평가를 못하니까 법이 뭐래요? 비트코인을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쓰레기라고 하잖아. 쓰레기. 저도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분 저 강의 들으신 분 중에도 비트코인 매수할 뭐 거래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기본 입장 그래요. 버핏이 한 말이에요. 버핏이. 제가 이제 그분 뒤에 숨는데 버핏이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주가보다 기업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항상 유동적이야. 그래서 기업 가치를 먼저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죠? 리스트를 뽑는 게 기업 가치 위주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가치 좋은 종목이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만 보면 싼 종목, 안 보는 게 또 살 수 있잖아. 안 보는 게 또 제가 사봤거든요. 수익 나요. 몇백 프로 먹었어요, 제가. 문제는 계속 홀딩 못 해. 기업 가치가 증가 안 하는 상태에 주가가 올라가있으니까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투자하려면 기업 가치 보는 투자가 최고예요, 솔직히. 홀딩도 좋고 당만 떨어도 다시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가 증가하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도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경험론에 의해서 기업 가치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낫다. 왜? 포커스 해서회를 샀는데 직물 관련 회사잖아요. 결국은 실패한 거죠, 이 양반이. 그래서 기업 가치를 먼저 보는 게 좋다. 물론 워런 버핏 이제 그 변화 기간 있죠. 변화. 처음에는 담배꽁초 투자하다가 나중에 이제 필리핀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부회장인 찰리 먼가한테 좀 조언을 얻어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기업을 사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쌀 때 사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에 먼저 집중하고 주가는 뭐 폭락점 오면 한참 싸지니까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말씀하는 거예요. 평정심 유지하라. 이제 폭락장이에요. 폭락장이 어떻게 이게 쉽지 않죠. 저가 매수해서 기업까지 계속 증가한 종목조차도 폭락때 샀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또 행보해. 1년 동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정심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제 과거 경험에 2017년도 이제 제가 힐러코리아 좀 많이 먹었는데 기업 실적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주가가 폭락했어. 제가 2013년 샀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때 폭락한 거예요. 기업 실적이 이래요. 엄청 폭등했거든요. 주가가 횡보해. 이랬어요. 두 번 오르게 했어. 이 기간 동안 저 때문에 정말 산 분이 좀 계시는데 1년 동안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팔 걸 다시 떨어지니까 이때 어떻게 다 팔아요. 그래서 평정심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정심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감안해야 돼요. 똑같이 다 연동되는 말이에요.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버는 게 갖고 있어야 되고 주가는 헤매도 기업 가치 증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정심 유지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안 보는 게 사실 기업 가치 하락은 적자기 하는데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능력 법인의 투자.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IT 반도체 몰라요. 물론 버핏이 애플을 샀죠. 애플. 원래 IT 반도체 안 사요. 왜? 그분은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매출이 급등하면 주가도 급등하니까 싫은 거죠. 근데 애플은 샀죠. 애플은 생활 밀착형 기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파는 건데 애플은 좀 달라. 빅테크 기업이에요. 빅테크 기업. 이 애플은
공장이 없어요. 다 외주 받거든. 근데 삼성이 직접 사잖아. 직접 생산하니까 공장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돈을 못 벌 때는 공장 직원 봉급을 줘야 되잖아. 근데 애플은 그 여팡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생산 안 해보면 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범위 내에 사는 게 좋아요. 특히 뭐예요?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이 최고죠. 각 기업이 최고고 수출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 최고고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책이 없는데 정말 많이 보다가 이런 걸 깨우치게 된 거죠. 대박 종목이 다 이래 대부분. 특히 갑 종목이 되게 중요하고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 하면 홀드가 되게 좋아요. 제가 소비자이고 매출을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좋죠. 당연히 국내에서 먹히니까 해외도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관련 기업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런 말씀은 매출 확장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가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현명한 투자 결정 방법 고민하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건데 스트라이크 좋은 투자해야 돼요. 웬만큼 싼다고 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정말 싸든지 기다려야죠. 대신 개인 투자 보통 몇 종목을 안 보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종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히면 10종목만 봐. 그러면 10종목이 안 떨어지면 좀 비싼 거 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종목을 사면 20종목을 관리하면 10종목 관리한 것보다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안 사니까 그냥 회사 가끔 보다가 저가 매매 20종목을 보니까 그중 하나는 또 저가 오거든요. 항상.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자기가 보는 종목 한정해서 사거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살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 제가 돈이 많아. 어떤 종목을 할까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할까요? 당연히 수익성이 탁월한 애들 사요. 그리고 폭락정도 그런 기업도 떨어지지만 반등지수도 그런 기업이 폭등하거든요. 왜?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한번 사두면 자기가 처음에 올리는 작업 하더라도 나중에 가만 놔둬도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 또 사거든요. 기업 가치가 증가폭이 워낙 빠르니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야죠. 그래서 가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걸 보고 스트라이크 와도 안 사도 돼. 스트라이크 안 당하니까. 주식사가 그게 좋은 점이에요. 대신 저도 뭐 2020년도 그 경험인데 정말 대박 날 정도로 슉슉 지나갔어. 그렇지만 알죠. 예상 맞았어요. 결국은 엄청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기회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 올 때 그냥 확 사버려요. 그럼 자산 레벨업 되는 거예요. 계속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주식사는. 레벨업 되다가 또 멈추다가 또 갑자기 레벨업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중요하죠. 버핏 3마리니까. 그 다음 지루한 매매. 예, 매매하면.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매매하면 안 돼요. 차트 매매는 지루하지 않지. 화끈하지. 가치 투자는 지루함이에요. 지루함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근데 좋은 게 매매한 다음에 저가 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행 떠나요. 여행 떠나. 물론 산 다음에 바로 떠나면 안 되지. 왜냐면 산 다음에 최소한 20, 30% 플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안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는 산 다음에 추가하라고 하면 평균 낮춘 작업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막 한 다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올라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은 안 오거든요. 그 평당 낮춘 가격. 그러면 그때부터 여행 떠나도 돼요. 단 3개월에 한 번에 있는 기업 실적은 보셔야지. 그 정도는 보셔야죠. 생물이니까. 그래서 지루하다가 매매한다. 차트 매매. 그래서 차트 매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트 고수들 책에 보면 차트 이야기를 아예 안 해. 물론 버핏도 20대 때 차트 매매를 했죠. 2년 동안.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주식 공부 좀 하게 되면. 차트는 기업적 문제가 아니라 거래할 문제구나. 거래하는 막 공포감에 매도치고 그렇죠. 주식상에 원래 그러잖아요. 미스터마켓 길잖아요. 장이 올 때는 항상 말도 안 되는 거 올려. 장이 안 좋으면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를 막 엄청 떨어지잖아요. 엄청 싸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지루한 매매하는 건 안 돼요. 지루하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이걸 좋게 생각해. 매매를 잘 안 해도 되네? 엄청 좋은 거죠. 그 기간 동안 여행도 갈 수 있고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버핏이 최고봉이잖아요. 그래서 50때 지금은 90이 넘었잖아요.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 다음에 몇십 년 또 투자했잖아. 그래서 버핏이 돈을 자산의 가치가 이때만 해도 50살인가 그때 막 1조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100조가 넘죠, 지금은. 그래서 증가속도가 이렇게 더디다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복리의 원칙인 거죠. 그쵸? 그때 입이 깨우친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비슷한데 지금.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